이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 롯데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74,175원에 비중 3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올 2월달, 3월달에 매수했거든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응 전략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전문가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낮은 가격에 그래도 잘 매수가 되셨네요. 예.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조정이 깊어서 조금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시장을 이제 한번 종합 평가를 해본다라면 그동안 못 갔었던 어떻게 보면 관세 피해주라고 할 수 있겠죠. 관세 우려감으로 못 갔었던 뭐 반도체, 자동차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었던 뭐 증권이라든지 또 건설 이쪽도 좋았어요. 반면에 그동안 강했었던 쪽 조선이 좀 제법 큰 조정이 나왔고 방산주들도 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클래시스가 11시쯤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상승하고 있다가 하락 전환되면서 좀 크게 조정이 좀 나오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저는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는 항공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어떤 그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했습니다만은 주말 사이에 조금 휴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좀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주도주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보여졌고 오늘 그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면 저는 방산주하고 조선주, 미용 의료기기 쪽은 의외로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은 조금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대 롯데 같은 경우 이번에 갈 자리에서 가다가 조금 오늘 음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좀 크게 나 있으신 거고 비중이 30%시니까 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절반 정도 이익 실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도 전문가님 투자 의견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이블 CNC 7,20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는데 이게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전문가님.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화장품주인데 이게 근데 화장품 중에서도 굳이 이제 에이블 CNC를 사신 이유가 계실까요? 전번에 몇 달 전에 방송하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화장품주. 미샤. 예, 미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화장품 뭐 섹터기도 하고 사실 뭐 4월달 수출 데이터는 잘 나왔고 이번 5월달에는 조금 부진을 했는데 뭐 그거야 조업일수 이게 이틀 정도인가 조업일수가 4월달보다 조금 일수가 적어가지고 조금 안 좋기는 나왔는데 최근에 뭐
APR도 지난주에 APR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 영향 이후에도 오히려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 AFCS가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우리 얘기하는 뭐 섀도우나 아니면 뭐 특히 뭐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나 아니면 마스크팩이나 사실 전 특별하게 조금 뭔가 뛰어난 건 딱히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방향이 완전 다르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실리콘투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쪽 비중이 생각보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AFC CNC도 유럽 비중이 굉장히 특히나 많이 올라왔고, 이거는 실리콘투 오늘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유류팡이 이번 조금 좋기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 비중이 40-50% 나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는 가격이 일단은 7,200원이라는 점, 그리고 매출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수익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는 사실 그렇게 높게는 잡지는 마세요. 영업이익 자체가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사실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갔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스킨천사나 아니면 조선미녀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지, 사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샤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 많이 사는 제품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화장품 섹터 따라간다는 정도로만 조금 인식을 하시고 수익은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고민에 대한 큰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트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8,00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뭐 20몇만 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샀습니다. 아, 작년에 하셨는데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사셨다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셀트리온, 물론 지금 이 회사 뭐 항상 가이던스는 높습니다. 전년도가 아마 4조 정도 가이던스를 잡았는데 매출이 아마 3.8조가 나오고, 근데 올해가 매출을 5조를 꼭 잡고 있죠. 5조를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애들이 올해 셀트리온 매출을 대략 한 4.2조에서 4.5조밖에 안 잡습니다. 그 이유가 진펜테라인데, 작년에 진펜테라가 2,500조 가이던스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0억, 60억, 160억, 그러니까 대략 한 250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왔죠. 근데 올해 진펜테라 기대감이 1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오늘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진펜테라가 이번에 대략 한 2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펜테라 미국 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텔라 바이오시믹, 스테키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애초에 여러 경쟁 제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렌시마 SC가 잘하는 건 맞는데, 워낙 이제 미국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거의 60% 정도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르게 조금 진입이 못하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밤에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약가이나 이제 실제로 행정명령이 서명이 나왔고 바이오시밀러 쪽은 제외라고 하게 되면 내일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대부분 22만 원이나 25만 원입니다. 지금 계속 그게 실제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생각하는 입장과 애널리스트가 이제 생각하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그나마 최근에 그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도 5조까지는 아니다. 우리도 한 4.5조 정도, 한 7,500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게 갭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신약 뭐 파이프라인이나 ADC나 뭐 CDMO는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먼 훗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으로는 사실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리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시면은 뭐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펜테라 지입률이 생각보다 낮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셀트리온이 좀 반등이 크게 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해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4천 원에 10%. 네,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목표가를 언제쯤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입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알고 네. 싶어서요. 네,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되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매수하신 지 좀, 한 달 반 정도? 그러면은 지난번 조정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용기 있게 매수하시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 올라갔지만 그때는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V자 반등의 성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판도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한번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LS 일렉트릭 약간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어쨌든 유력 대권 후보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에 가서 어떤 회담을 했을 때 한 얘기가 중요한 거는 전력이다라는 발언들을 했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잡는 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25만 원을 한 1, 2주 이내에 빠르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난번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상승했다가 조금 음봉이 나오거나 좀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25만 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비중이 물론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10%에서 또 일부 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를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일주일 안에 25만 원을 돌파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파를 한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시고 그게 아니면 일부 이익 실현한 다음에 흐름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이 안 되면은 25만 원 넘는 거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한 3일 동안 횡보했었던 자리가 좀 네.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네.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 일렉트릭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유익한 조언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네.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산지는 꽤 됐어요. 그래갖고 계속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다가 나중에는 쭉 올라가지고 한 10 몇 프로가 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고요. 네. 38,520원이요. 그래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도 수익권에 계신데 또 어떤 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걸 매수를 언제 하셨다고요? 오래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매수가가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올해 했어요, 올해. 올해?
네, 아, 올해 네. 했어요. 그러면 한 네. 3월 달 정도 매수하신 것 같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38,520원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매수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하나시스템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방산주들이 좀 많이 밀린 거, 그러니까 방산주뿐이 아니라 조선주도 많이 밀렸고 방산주도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근데 네. 하나시스템은 이 두 개 동시에 걸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방산이 조금 흔들려도 조선이 버텨주면 오르고 또 조선이 좀 흔들려도 방산이 버텨주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두 개 섹터가 동시에 밀렸기 때문에 네. 하나시스템의 조정도 좀 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일단 비중이 10%치니까 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반등을 좀 준다라면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조금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그 항공 MRO 이런 것들이 좀 붙고 또 인도, 파키스탄 지정학 리스크가 붙어주면서 48,000원까지 올라왔었다가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그런 것들이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매매가 되신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오히려 줄이신 물량을 또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편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사실은 매수가가 38,000원이시라서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이익 실현을 좀 일부 절반 정도 하고 네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이번 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부에서도 찾아뵙게 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에 대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진 과장님. 네, 오늘 또 미중 무역 협상 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는 좀 생길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매경제TV 친절한 주식산당 4989 이하진 과장입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예. 뭐 혹시 뭐 궁금한 종목 계실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예. 에코프로 5만 원에 5만 원에 20%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하도 많이 내려가길래 하면서 옛날에 사가 손해 많이 보고 네, 팔고 그때 뭐 돈은 뭐 엄청나게 손해 봤지. 그래가 지금 이제 한 5만 원까지 늦췄어야 사도 안 되겠나 싶으면 또 내려가네. 네, 아유. 그렇죠. 사실 뭐 전기차 아직은 사실 뭐 여러 악재들이 끝난 건 좀 아니라 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예. 물론 아마 오늘 아까 미중 이제 저희 앵커님도 아까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지금 최근에 전기차나 이제 자동차 이제 빠지는 이슈들 왜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전해액 말고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분리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중국 쪽 이제 재료를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예. 그 중국 관세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고정비 부담이 생기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올라갈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최근에 사실 리튬 가격이 제가 알기로 지금 톤당 위안이 한 6만 6천 위안일 겁니다. 이게 거의 우리가 재작년 에코프로가 뭐 150만 원 그때가 55만 위안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6만 위안 거의 한마디로 거의 한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좋을 수가 없죠. 이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흑자 전환됐다고 하지만은 그게 말이 흑자 전환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영업이익 자체는 언제든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고 환입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폭 이게 실적이 증가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뭐 CATL이나 BRD를 보게 되면은 그 회사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 되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지만 일단 가격대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일 2차 전지는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그 관세 이슈 때문에
때문에 생각보다 2차 전지도 내일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대신에 옛날처럼 목표는 잡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아유, 큰일 나지,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10%, 20% 정도 수익을 내는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노는 건 전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예. 더 내려가도 좀 오래 가 있으면 뭐 5만 원까지 올라오겠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전기차가 더 빠지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도 없고 손절하는 것도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여기 주상전에 상담하시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손실 금액 수익률이 굉장히 거의 한 70%, 80%잖아요. 사실 그러면 결국 네, 의미가 맞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더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목표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대신 시청자님께서는 적당한 수익선에서는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2분기나 3분기쯤에 다시 한번 코스피 상장 이전할 것 같아요. 그 신청을.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 한번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빼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돼서 팔면 되겠어요? 저는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정도만 보면은 20% 수익 아닌가요? 예. 그럼 그 정도 수익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만 5천 가겠어요. 일단 반등을 한번 내일 나오게 되면은 또 에코프로가 한번 반등할 때 또 세게 한번 나오니까요. 한번 그때 추세 대신 욕심은 내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방산주가 오늘 조선주랑 같이 왜 빠진 걸까요? 뭐 일단은 이슈가 소멸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관세 피해주들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시간이고요. 네, 저는 고맙습니다. 예. 유창희 전문가입니다. 예. 네, 혹시 뭐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뭐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뭐 관심 있는 종목 있으세요? 예. 코스메카 코리아에. 코스메카 코리아요. 예. 우리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25%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서 조금 심란하실 텐데 그 매수가는 좀 얼마 정도 되세요? 46,500원입니다. 46,500원이요? 예.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좋았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아니면 이제 OEM, ODM 쪽으로 이제 중국의 관세가 부과가 좀 많이 되게 된다라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 다른 브랜드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면 OEM, ODM의 좀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동안 좀 실적이 좋았었거나 또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주가가 조금은 힘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오늘도 약간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또 실적도 약간 아쉬운 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매출이 좀 정체 현상을 띠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단을 한번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미용 의료 쪽, 미용 K 뷰티 쪽, 특히 화장품주들이 지난 일주일, 2주 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르지 못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최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단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니까 46,500원 정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좀 반등을 좀 세게 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한 41,000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 새로운 좀 하향 이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지난주 목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하락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좀 수반되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이상으로 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41,500원이 종가상으로 마감 기준으로 41,500원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뭐 미중 관세가 뭐 타결됐냐 내리셨는데 그게 화장품하고는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뭐 일단은 화장품 쪽은 저는 좀 중립적인 시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미중 관세가 예. 네, 이게 왜냐면은 뭐 아주 나쁜 것 그동안 화장품 쪽이 뭐 미중 관세 관련해가지고 뭐 부정적이진 않았던 상황이고 또 미중 관세가 뭐 협정을 한 90일 정도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런 것보다도 실적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